every single morning. 네, 이번 주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제 하루 쉬고 오늘 목요일 아침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 전 세계 금융 대통령이라고 일컬어지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제롬 파월. 최근에 트럼프한테 많이 미움을 사가지고 공격도 당했지만 여전히 그의 입은 살아있는 금융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제롬 파월이 시장을 웃겼다 다시 울려버렸는데요. FOMC 성명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어른들이 애들 크는 거 보면 시간이 진짜 빠른 거 안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FOMC 성명서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거든요. 1년에 딱 8번인데 이게 이렇게 자주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5월 FOMC 성명서 자체는 솔직히 좀 중립적이었는데 오늘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제롬 파월의 입 그리고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성명서 내용은 어떻게 얼마나 중립적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5월에는 FOMC에서 금리와 인내심을 똑같이 그대로 유지를 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지난 3월 FOMC에서 경제활동 둔화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그냥 깔끔하게 라이즈의 과거형 로우즈로 조금 수정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가계 소비하고 고정 투자에 있어서는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뒤에 나온 거 보고 그냥 슬로우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성장세가 둔화됐다.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가긴 가는데 그 기울기가 약간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렇게 나쁘지 않은 표현이었고 그 다음에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요즘에 이제 유가가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코어 인플레이션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락을 한 게 맞다고 인정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연준 목표치인 2%에 완전히 좀 거리감이 있는 상태다. 이제 이렇게 역시 인정을 하면서 2%보다 낮다는 얘기는 사실 3월에는 굳이 언급을 안 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되면서 거리감을 좀 나타냈다. 스스로도 느끼는 인플레이션 부진에 대한 거리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금리는 현행 2에서 2.5%를 만장일치로 동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난 3월하고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제롬 파월이 여기 이제 체어맨이라고 붙였는데 맨자를 빼버리고 그다음에 부의장도 바이스 체어맨이었는데 역시 맨을 빼고 그냥 체어. 그러니까 이거는 제 주관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체어맨 하면은 좀 전반적인 뭐가 봐도 누가 봐도 다 이제 어떤 높이 있는 수장의 느낌이라면 여기에서 그냥 맨을 빼고 체어를 바꾼 거는 다른 임원들하고 봤을 때 그냥 요 사이에서 혼자 체어를 맡고 있을 뿐이다. 연준 의장으로서의 어떤 좀 부담감에 대해서 약간 좀 톤 다운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일부 이제 조금 옐로우 저널리즘에서는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내렸다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IOER이라고 그러죠. 추가 지중금에 대한 불이하는 이자를 2.4에서 2.35로 딱 5bp 정도 낮춰준 거는 맞았었는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 지금 IOER에 대해서 자꾸 이제 연준에서 실험 중인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는 금리를 인하했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외신 반응 볼게요. 블룸버그에서는 FOMC에서 인내심을 또 유지했고 그런 견지에서 금리 동결은 타당했다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인내심의 대상이 올 초만 해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경기 둔화 상황이니까 이걸 참아주겠다 해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부진하다는 거를 참는 걸로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금리에 대해서 인상도 인하도 둘 다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앞에서 보신 IOER은 5월 2일부터 인하한다는 분석을 붙여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이제 도표인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거리감이 커지고 있죠. 지난해 그리고 2017년만 해도 2%의 목표치를 부딪히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우하향의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월가의 금리 인하 희망은 또 그렇게 허황된 꿈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지표 반응 볼게요. 먼저 달러 인덱스입니다. FOMC 성명서 발표하자마자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다고 했다가 파월 기자회견 시작되면서 지금 보시는 대로 수직 상승하고 있죠.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역시 마찬가지의 리액션이었습니다.
FOMC 성명서 발표 직후에는 뭐 이 정도면은 매파적이지도 않았다고 봤지만 파월 의장의 작심 발언 때문에 이렇게 또 상승을 했죠. 이어서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겸한 FOMC 반응 보겠습니다. 월가의 금리 인하 희망이 조금 좌절되면서 미증시가 하락했다는 제목인데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FOMC 직전에 금리 인하 필요하다고 또 한 번 연준을 압박했습니다.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마치 랩 배틀에서 화답하듯이 디스를 했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도 인하도 불필요하다 이렇게 좀 작심 발언을 해서 월가에서는 이거를 트랜지토니까 약간 조건부 매파 내지는 일시적 매파 이런 색깔을 띄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대로 달러 인덱스 미국채 10년물 금리 일시적으로 수직 상승이 나왔던 거죠. 자, 그다음에 CNBC 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파월이 약간 이제 구로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줬다는 건데 그 내막이 뭐냐면요. 인플레이션 저조가 앞에서 보신 대로 2%에 훨씬 지금 거리감이 있다는 걸 오랜만에 또 인정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인플레 부진이 계속되면은 정책 대응도 고려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이 아예 물 건너가진 않았다는 그런 식의 성의 표시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페드와치에서 보는 금리 인하 확률이 어떻게 변했을 것인가? 내년 1월 금리 인하 확률은 40.3%로 일주일 전 그리고 한 달 전과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12월 달이 많이 떨어졌고 1월은 조금 소폭이지만 올라갔다. 그런 면에서 연준의 지금 현재 중립적이면서도 일시적 매파적 기조는 올해까지는 금리를 붙들어 놓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월가의 희망을 그래도 불씨를 계속 살려줬다는 셈이 되겠죠. 단신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지난번 트럼프 시진핑 미팅 때인데요. 양쪽의 표정만 봐도 벌써 어느 쪽이 미국이고 중국인지 다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은 다음 주에 고비를 맞이할 것이고 다음 주죠. 그 어버이날 중국 협상단이 워싱턴을 방문하는데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10일 날 미중 무역 협상이 마침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백악관 소식통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이게 2천억 달러 대상의 20% 관세는 일단 이러면 이제 사라지는 건데 500억 달러 규모의 25% 관세는 내년 미국 대통령 대선까지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완전 타결이 아닌 일부 타결로 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네요. 자, 앞에서 보신 모든 걸 봤을 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전 세계 금융시장과 국제정세, 무역 질서까지 다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요,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내년 트럼프 재선이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지배적인 관점으로 봐줘야 될 테마라고 봅니다. 자, 이어서 월가 인터뷰 통해서 현지 FOMC 반응이 왜 갑자기 웃었다가 울었는지 내막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